청춘 스마트 클래스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건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단어 다 너무 설레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도 설레고 스마트, 우리 다 스마트해지고 싶죠. 클래스, 수업. 예전에는 우리 클래스 가는 거 싫어했죠. 학교에 수업 들으러 가는 거 싫어하고 교실에 앉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 내 삶을 좀 더 재미나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춘과 스마트와 클래스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기대됩니다.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드라마 PD 김민식입니다. 청춘 스마트 클래스와 강연남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저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인생은 20대에 만들어진다입니다. 저는 사실 드라마 PD이기도 하지만 매년 한 권씩 책을 내는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책이 예, 그동안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이제 16만 부, 17만 부가 됐고요. 예, 대만에 해외 판권 수출돼서 대만에서도 팔리고 있는 이런 책인데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가 나갔을 때 리뷰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책 읽어보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래. 아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어 잘하는 거지 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했던 생각은 그러면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인 사람은 다 동시통역사가 되고 다 그러는 걸까? 영어를 다 잘하게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로 1년에 인세로만 1억 이상씩을 벌고 제가 이제 MBC PD로 받는 월급보다 책으로 버는 인세나 강연료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니까 주위에서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야,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는 거야? 출판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러길래 제가 또 책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써봤니? 저는 매일 아침 회사 출근하기 전에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한 편씩 글을 쓰다 보면 누구나 다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7년간 제가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리면서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도 역시나 까칠한 리뷰가 달립니다. 이 사람 MBC PD잖아. 야, 저 사람은 블로그에 MBC PD니까 글 쓰면 사람들이 와서 읽는 거지.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 블로그 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막 그거 글을 읽을 것 같아? 아니야. 이 사람은 PD니까 책 쓰고 강연 다니고 하는 거야. 예, 여러분, 방송사 PD는 다 책 쓰고 강연 다니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에서 회화책 한 권을 외우면 누구나 다 영어를 쉽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매일 아침 써봤니에서 블로그에 매일 글 쓰는 습관을 기르면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다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영어책도 외우라 그러고 매일 글도 쓰라 그러고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 막 그러길래 제가 세 번째 책에서는 아주 쉬운 걸 권해봤습니다.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는 여행책에서 제가 92년 대학교 4학년이던 92년에 유럽 배낭여행을 떠난 후 그 후 작년도까지 매년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닌 그런 기록의 소유자거든요. 제가 이제 인생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이다라고 하면서 여행책을 썼더니 여기에 또 리뷰가 달려요. 이 사람은 먹고 살만 하니까 여행 다니는 거야. MBC PD잖아. 96년도서부터 MBC 다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 이렇게 든든한 직장이 있으니까 여행 다니는 거지. 제가 이 리뷰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생각은 뭐냐면 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현재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러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럼 저는 20대 지금 이제 이것이 청춘 스마트 클래스 여러분들이 만약 20대, 30대라면 20대 내가 이미 이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었을까요? 제 20살 때 사진입니다. 제가 방위병일 때 모습인데요. 정말 우울하죠? 저는 정말 이 시절의 사진을 보면은 가서 타임머신이 있으면 타고 가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너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 시절 사진 한 장 더.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꽈티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양 유니버시티 리소스 엔지니어링. 제가 자원공학과 나왔거든요. 혹시 자원공학과 뭐 하는 과인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과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신입생 때 수강 신청할 때였어요. 보니까 과목이 석탄 채굴학, 석유 시추공학. 원래 한양대 광산학과였어요. 근데 광산학과라고 하니까 애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자원공학과라고 이제 그럴듯하게 해놓으니까 저처럼 고등학교 내신 등급 15등급에 7등급 반에서 50명 중에서 22등 하던 이런 어릿한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죠. 정말 우울한 건 그 시절의 저의 성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대학 성적 증명서를 공개합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2학년 1학기 87학번인데요. 2학년 1학기에 영어 3가 D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영어를 D를 받던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언제 영어를 하게 됐느냐? 군대 가서 영어를 했는데요. 제가 군대 신병훈련소 갔을 때 진짜 우울했던 게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신병훈련소에 있으면 그나마 유일한 낙이 뭔지 아세요? 바깥에서 위문 편지가 오는 건데요. 신병훈련소에서 유일하게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는커녕 여자 동기한테도 편지 한 통 못 받아본 남자 접니다. 왜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우울했어요. 진짜 군대에서 저희 그 고참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다며? 야, 여자 손은 잡았니? 죄송해요. 여자 손 한 번 저는 못 잡아보고 군대 갔어요.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봤어요. 왜 여자들은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왜 여자들은 날 좋아하지 않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멋진 구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좋아. 내가 더 멋진 내가 되기 위해서 특기 하나를 만들자. 적어도 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만한 근거 하나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영어 공부였어요.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연애 편지를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써보자라고 생각했어요. 91년도에 쓴 시인데요. 에러 시간이 없다. 도무지 사랑할 시간이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시를 제가 큰 소리로 낭독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연애가 안 되는 상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쓴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제가 91년도 대학교 3학년 때 쓴 시인데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걸 쓰잖아요. 시를 쓰면은 그때 당시 도트 프린터라 그래서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요. 글을 한 10편 정도, 20편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출력해서 호치키스로 찍습니다. 그걸 학교 앞에 있는 그 복사집에 가서 인쇄를 하고,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한 20부, 30부 정도 해가지고 제가 아는 제가 관심이 있는 모든 여학생들에게 학보 사이에 끼워서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보내자. 근데 그 연애 편지를 난 너를 좋아해가 아니라 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 에러 나는 연애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죽겠단다. 이런 말을 이제 써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저 사람 MBC PD니까 저 사람이 책을 쓰고 블로그를 쓰면 사람들이 읽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자원공학과를 나와서 MBC PD가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었어요. 저는 PD는 신문방송학과 나오고 언론정보학과 나온 사람들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PD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혼자서 연애편지로 글을 많이 썼던 겁니다. 방송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논술이거든요. 저는 논술을 어려서부터 20대 때 혼자서 글을 써버릇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사 논술 시험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에 합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대에 꾸준히 글을 썼기 때문이죠. 논술 연습을 한 겁니다. 그 논술 연습을 방송사 논술 준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연애 편지 쓰는 마음으로 글을 썼던 거고요. 저는 저걸 이제 민식의 글밭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들 그랬어요. 넌 좀 웃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공대 다니는 공대생이 연애시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글 했었고요. 가끔씩은 쓸 글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발행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월말쯤 되면 어떻게든 글을 모아야 되는데 쓸 글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뭘 하느냐?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책에서 좋은 글귀가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눈 겁니다. 여기 이 글귀 자세히 보면요.
외모와 재주와 특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대학 사회에서는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듯이 사람의 가치 기준은 인격과 교양과 지식에 있다. 전 너무너무 간절하게 나 괜찮은 놈인데 왜 아무도 나를 안 사귀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책에서 읽은 글귀를 옮겨 적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MBC 입사를 합니다. 근데 PD가 되고 났더니 방송사 입사했더니 주위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너는 공대 나오고 영업사원하고 그래서 한 번도 영상 문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잖아. 너 PD 잘할 수 있겠어? 좀 걱정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야? 그래서 저는 하루에 회사 자료실에서 영화를 3편씩 빌려서 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5시부터 7시까지 한 편 보고요. 퇴근하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 2편을 봅니다. 이 기록은 그때 당시 다이어리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날짜별로 보면요. 하루에 영화 3편씩을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나름의 평점을 매겨놓은 거거든요. 와. 자, 이걸 6개월 동안 하면요. 6개월 동안 수백 편의 영화를 보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 저는 잘나서 내가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건데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 그러면 나는 지금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그냥 찌질인데 언젠가 나는 영어를 잘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매일 하루에 영어 문장 10개씩을 외우는 겁니다. 꾸준히 10개씩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방송사 PD인데 언젠가 나는 퇴직하면은 작가가 되고 싶어.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는 작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는 겁니다. 여행. 제가 맨 처음 떠났던 여행은 대학교 1학년 때 떠났던 자전거 전국 일주입니다. 13명이서 출발을 했고요. 하루에 200km씩 달립니다. 한계령을 자전거로 넘어가요. 오르막 오르는데 3시간 걸립니다. 이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요. 중간에 자전거 내려서 끌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끌고 가도 돼요. 단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면 완주 탈락입니다. 전국 일주 완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밟아서 한계령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 종착지인 임진각까지 가는데요. 13명이 출발해서 완주한 사람 4명 남았어요. 그 완주자 중에 한 명 낀 거죠. 맨 끝에 오른쪽에 이러고 있는 게 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해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행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냥 자전거 한 대 끌고 여행을 갔어요. 왜냐하면 여행이란 저는 내가 마음먹었을 때 그냥 어느 순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여행을 먼 곳으로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여행 막 이런 걸로 책 쓸 때 저의 소망은 뭐냐면 서울 둘레길을 걷고 완주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내 옆에 있는 길을 그냥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행인 거예요. SNS의 시대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SNS의 시대에는 어쩌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휴대폰을 많이 보고 사회적 관계망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왜소해지거든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은 뭐예요? 여러분 평소 모습을 다 올리나요?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잘 나갈 때를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는 모습 또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모습 또한 사람들이 가장 잘 나간 모습을 올려놓은 걸 보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니까 모든 사람이 나 빼고 다 잘 먹어. 나 빼고 다 잘 살아. 나 빼고 다 돈도 많아. 다 잘 지내고 비싼 물건 다 쓰고 있어. 나 빼고 다 이런 거 새로 나온 물건들 다 쓰고 있어. 우울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한 성취를 우리는 애써 폄하하게 돼요. 얘는 집에 돈이 많은가 보네. 아유, 그래. 부모님이 돈 많이 물려주니까 그냥 돈질하고 다니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댓글을 다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속으로 외치죠. 이건 공정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요. 사람을 공장에서 기계로 똑같이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닌 이상은 모두가 똑같이 공정한 조건이란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주어진 그 조건에서 내가 있는 나의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20대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나는 탄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내 전공은 광산학과야. 난 뭘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할 때 저는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누군가 다른 사람도 한 적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책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자신이 그 찾은 답을 책에 또 남겨놨을 거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책을 읽던 어느 날 1990년 가을에 울산 시립 남부도서관에서 전화가 옵니다. 다독상 최우수상 수상자라고. 제가 1년 동안 2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 제 진로를 찾았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진로를 찾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로를 찾아서 MBC PD가 돼서 예능도 하고 드라마 내조의 여왕, 뉴논스톱 하면서 막 내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예, 중간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2012년 MBC 파업 때 제가 나가서 이제 파업서 주동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 삭발 농성하고 단식 투쟁과 삭발 농성을 동시에 해봤거든요. 춥고 배고픈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고요. 그때 회사에서 6개월 정직 받고요. 그리고 검찰이 저한테 구속영장 2번 청구하고요. 심지어 징역 2년형을 구형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 때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근데 이렇게 힘든 게 왠지 낯설지가 않아. 20대도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40대 중반에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고 송출실에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20대에는 더 우울했거든요. 그 우울했던 시기를 나는 어떻게 보냈을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2016년도에 또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제가 블로그에 매일같이 책 한 권씩을 읽고 리뷰를 올리면서 작정을 한 게 뭐냐면 내가 20살에 1년에 200권을 읽었으면 이제 나이 45이면 20살 때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성장하고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 올해는 나는 적어도 200권보다는 더 읽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요. 그해 2016년도 저의 블로그에 250권의 책을 읽고 독서 일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20대 했던 영어 공부가 제가 나이 50에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는 밑거름이었고요. 그리고 20대 했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던 것이 나이 50에 다시 새로운 어떤 인생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영어 교사라고 누구나 다 동시통역사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사 PD라고 누구나 다 책을 쓰는 건 아니고요. 전 지금 제가 뭔가 다른 게 있다면 그건 제가 20대 한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영어 공부를 하지 않던 1980년대 말에 저는 영어 공부를 했고요. 아무도 책을 1년에 10권, 20권, 뭐 30권 정도 읽을 때 1년에 200권을 읽었던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북한산 산행을 갔어요. 갔다가 백운대를 오르는데요. 보니까 그 백운대 그 바위 암벽에 나무가 있는데 아니 왜 쟤들은 그 바위 틈에서 저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을까?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산에 가서 바위 틈에 나무가 자란 걸 보면은 거기에 흙이 없거든요. 그냥 바위에 살짝 틈이 있고 거기에 흙이 조금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무의 씨앗은 자신이 자랄 자리를 정하지 못해요. 자기는 그냥 씨앗은 떨어진 자리에서 자라야 돼요. 자, 근데 씨앗이 저기까지 어떻게 하냐면 바람에 불려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새가 날아와서 똥을 찍 쌌는데 그 안에 이제 나무에 씨앗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필 그 똥을 찍 싸고 씨앗이 떨어진 그 자리가 암벽, 그 높은 산에 그 암벽 흙도 없고 물도 없는 그 환경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씨앗이 의외로 잘 자랍니다. 오히려 다른 데 떨어진 애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가지를 내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잎을 피울 때 제일 필요한 건 햇빛이거든요. 여러분 흙이 많고 물이 많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많아요. 이미 울창하게 자란 숲속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는 주위에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나무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근데 씨앗이 떨어졌을 때 암벽에 떨어지잖아요. 바위에 주위에 어차피 나무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얘가 조그마한 떡잎 하나만 내면 그 떡잎은 햇빛을 무조건 100%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잎만 피워내면은 이 구역은 나 혼자 다 먹는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만의 어떤 환경이 있겠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나는 어차피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서 나는 뭔가를 해야 되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20대 때 했던 일이에요.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저는 험한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위산, 이 암벽에 피어나는 나무, 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20대에 만들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야. 전 또 강연하면서 이제 여쭤볼 것도 생각나고 막 이래서 하고 있었는데 강의에 또 몰입돼가지고 놓쳤어요. 암벽과 같은 이야기도 너무 와닿았고 네. 그 2017년도부터 네. 매년 이제 책을 매년. 내오셨잖아요. 그 요새 막 블로그다 뭐다 글 쓰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런 팁이나 노하우 같은 거 알려줄 만한 게 있을까요? 글 쓸 때 저는 이런 거 하죠. 사람들이 글을 잘 쓰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잘 쓰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마다 오늘도 나는 쓰레기 한 편을 쓰겠어 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편하게 그냥 간편하게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반창고를 미리 붙여요. 어차피 그 사람들 돈 안 내고 보는 건데 뭐 블로그니까 어차피 맞아, 돈 안 당신들 낸다. 그냥 돈 안 내고 보는 거 그리고 당신들은 읽을 때 3분, 2분, 3분이 읽지만 난 이거 그래도 나름 1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좀 못 쓰면 또 어때? 약간 그런 그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작가가 되기에 정말 좋은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온라인에 올려놓기만 하면 불특정 다수의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책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온라인에 글부터 올리셔야 되고요. 나의 글을 올리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게 저는 온라인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사실 드라마 요새 직접 보기보다는 뭔가 넷플릭스나 그렇죠. 아니면 뭐 왓챠 네. 이런 걸로 네. 좀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PD님들에게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런 PD님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지 어떤 방향으로 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바가 있을까요? 사실은 공중파에서 이제는 OTT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죠. 이걸 억지로 다시 공중파로 끌어오는 것 쉽지 않아요. 저는 이럴 때는 한번 따라 흘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대에 발맞춰서 어쩔 수 또 없어요. 도전을 어쩔 수 해보자는 없어요. 말씀이구나. 너무 좋네요. 청춘 스마트 클래스와 강연남 김주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와, 좋은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진짜.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기회 자주 오겠죠? 돌아오지 않을 2030 시절 설레고 즐거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마음을 얻는 말로 그리고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